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 전 포커브러스 슈퍼 선데이에서 플레이했던 핸드 하나를 가지고 리버에 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콜, 폴드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슈퍼 선데이 레벨 17 하이잭에서 민 오픈하고 빅블라인드가 디펜드 합니다. 플랍이 킹 6-6, 킹 하이, 로우 카드가 페어된 플랍입니다. 하이잭에게 레인지 어드밴티지가 있지만 넛 어드밴티지는 평준화된 보드입니다. 하이잭은 킹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빅블라인드는 더 많은 6S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블라인드가 체크를 하고 하이잭이 작게 제가 27% 작은 시벳을 했습니다. GTO는 이 상황에서 매우 작은 대략 1.1BB, 1BB 정도 시벳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가진 핸드인 에이스3 3리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대4 정도로 이런 작은 시벳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벳은 실수입니다. 이런 보드에서 시벳을 하면 빅블라인드의 콜링 레인지를 너무 강하게 만들고 이후 스트레이트에서 디스플로이 당하기 쉽습니다. 특히 턴에 체크로 가게 되면 제 레인지가 캡되어 있어서 빅블라인드가 리버에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빅블라인드가 콜을 합니다. 턴에 킹, 더블 페어드 보드 체크로 넘어가고 리버의 에이스, 저는 에이스 킹 2페어에 키크가 보드 6인 2페어입니다. 그런데 빅블라인드가 거의 팟 사이즈에 가까운 큰 사이즈로 동크를 합니다. 이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에이스킹 2페어에 키크가 6, 팟 오즈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팟 오즈는 콜 비용 나누기 총팟 플러스 콜 비용이죠. 이전 영상에도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팟은 34K, 빌런이 31K, 총팟은 65K, 콜 비용은 31K, 팟 오즈는 32.3%가 나옵니다. 암산을 잘하신 분들은 이렇게 암산하시면 되시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팟 사이즈 벳이 대략 33%니까 팟 사이즈보다 조금 작으니까 32% 정도 되겠구나. 이 의미는 콜이 수익성이 있으려면 최소 32.3% 이상의 에코티가 필요합니다. 즉 3번 중 1번 이상은 이기거나 비겨야 합니다. 상대의 레인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대는 빅블라인드로 많은 키넥스와 많은 6X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빅블라인드는 H7부터 HZ까지 옵수 포함하여 약 40콤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핸드들에 대해서 S3는 패배합니다. 반면에 S2, S4, S5 같은 경우는 약 24콤보가 있는데 저야 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는 애니2 카드로 블러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인 찹만 우선 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상대가 에이스-X를 가지고 있을 비율을 따져보는 건데요. 에이스-킹, 에이스-퀸은 대부분 프리플랍에서 3베스 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실제 콜링 레인지인 에이스-뉴스부터 에이스-Z까지를 따져보면 찹을 하는 콤보는 약 24콤보, 저희가 지는 콤보는 약 44콤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찹 콤보 비율이 35%,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찹은 팟의 50%만 획득하게 됩니다. 찹만으로 콜을 하려면 필요 에코티 팟 아즈가 32.3%, 찹의 가치는 약 반, 팟의 절반만 획득, 필요 찹 확률은 32.3 곱하기 2해서 64.6%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는 흔한 실수가 찹 확률 35%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팟 아즈가 32% 정도니까, 그보다 크니까 찹만으로 콜을 하려면 팟 아즈 2배가 필요합니다. 즉 필요 찹 확률은 64.6%입니다. 32.3%가 아니라 실제 찹 확률은 35%, 따라서 폴드가 정답입니다. 일반 공식 필요 찹 확률은 팟 오즈 곱하기 2, 찹만 가능할 때 2명 기준입니다. 따라서 팟 사이즈 같은 경우는 33.3%, 필요 찹 확률은 66.7%가 됩니다. 따라서 찹만 고려한다면 폴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로운 플레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배운 블러프 캐칭 5단계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팟 아즈는 32.3%, 상대가 32.3% 이상 블러핑하면 콜이 수익이라는 뜻입니다. 자, 스텝 2, 상대 밸류를 이기는가? 상대의 밸류 레인지는 대부분 풀하우스죠. 대부분 풀하우스에 지고 일부 에이스한테는 찹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블러프에 이기고요. 따라서 밸류는 못 이기고 블러프만 이김, 블러프 캐쳐입니다. 스텝 3, 블러프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블러프 칠 수 있는 상대인가? 글쎄요, 제 상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포커브러스 특성이 매니악이나 어그로 플레이어들이 다수 있습니다. 상대가 매니악으로 하게 되면 콜을 고려하고 정보 없으면 표준 플레이어로 가정하고 다음 단계로
저희가 블러프 여지를 제공했나? 저는 C베투 턴의 체크 약해 보입니다. 플랍 27% C베도 수동적. 하지만 여전히 프리플라 어그레서입니다. 어느 정도 블러프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스텝 4 콤보 카운팅 및 넌쇼다운 발류. 블러프 후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2파켓, 3파켓, 4파켓, 5파켓이 여기서 지표적으로 블러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켓 7 같은 핸드들이 블러프를 할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주로 안전한 에어, 플랍에서 와일드하게 플로트한 후 리버에 블러프를 하는 경우입니다. 밸류 콤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따라서 논리적 블러프 후보 매우 제한적, 드로우 없는 드라이버드고요. 스텝 5 액션 라인 및 배팅 사이즈. 빅블라인드 액션 라인은 플랍에 체크를 한 다음에 턴에 체크, 리버의 동크 리드 91% 팟입니다. 포지션은 빅블라인드로서 레인지가 넓고 저는 아주 작은 시베투 턴 체크로 약함을 시연했습니다. 또한 토너먼트 슈퍼 선데이 레벨 17 ICM 압박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빅블라인드 큰 사이즈 블러프 동기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넓은 레인지로 블러프 후보가 존재하지만 또한 제가 약해 보이기 때문에 블러프 기회를 제공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너무 큽니다. 토너먼트 레벨 17 ICM 압박 및 중간 스택으로 큰 블러핑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매우 나쁩니다. 큰 사이즈, 주로 밸류, 합리적 빌려를 가정할 때입니다. 최종 결론, 폴드입니다. 일단 파다즈 충족은 가능하지만 밸류를 못 이기고 블러프 여지를 제공했고요. 넌시하단 밸류가 거의 없습니다. 큰 배팅 사이즈. 핵심 폴드 이유는 찹 확률 부족 67%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최대 20-30%. 블러프 부족, 넌시하단 밸류 제한적이고 드로우가 적습니다. 배팅 사이즈, 큰 사이즈로 폴러라이즈드, 너츠 또는 에어죠. 빌런 렌즈의 S2부터 S5를 리버, 동크에 쓸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고요. 이비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수적 추정, 블러프가 20%, 차 비율이 10%, 나머지가 밸류라 할 때 에코티가 25%. 따라서 에코티가 팟 아즈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2B, 폴드가 옳은 플레이고요. 낙관적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블러프가 약 30%, 찹이 15%, 밸류가 55%라 그러면 에코티가 37.5%로 플러스 2B 콜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년에 S2 베타 S5를 15%나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리버 리드에 이런 약한 SX를 사용할까요? 포크오브로스에서 10명 중 3명 이상이 아무 카드로 플랍에 콜 후 리버에 91% 팟동크 블러프를 할까요? 대부분의 일반 플레이어는 이런 큰 블러프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론, 폴드 이후 첫 번째 찹 부족, 필요 찹은 67%, 실제 찹은 30% 미만. 폴드 이후 두 번째는 블러프 부족, 필요 블러프는 33%인데 예상 블러프는 최대 20에서 25%. 핵심 교훈, 팟 사이즈 벳에 33% 블러프가 있어야 되고 또는 67% 찹이 있어야 됩니다. 찹 가치는 승리의 절반입니다. 필요 찹은 팟 5주 곱하기 2. 찹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느낌에 속지 마세요. 수학이 감을 이깁니다. 항상 계산하세요. 찹은 팟 5주 곱하기 2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여기서 폴드 합니다. 올드 핸드에서 보셨듯이 찹이 있다고 무조건 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찹은 승리의 절반 가치만 가지기 때문에 팟 5주 2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정리하자면 리버 팟 사이즈 벳을 받았을 때 찹 여부 체크리스트. 첫째, 팟 5주 계산 33% 필요. 둘째, 내 핸드가 블러프 캐치인지 확인. 셋째, 찹 확률이 67% 이상인지 블러프가 33% 이상인지 판단.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리버 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감이 아닌 수학으로 접근하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